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먼저 오늘 하나 말씀드릴 게 먼저 있는데 좀 의미 있고 공유하고 싶은 판결이 있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 위자료 청구할 때 부정행 기간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간 말고도 이제 변론에서 피고의 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말을 하고 맞아. 피고가 막 뻔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막 상대 반성하지 않고 괴롭히려고 하고 반성하지 않고 막 남편을 악의적으로 증인 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입증하기 위해서 남편을 증인 신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너네 가정을 파헤치겠다, 밝히겠다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또 포장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판사님의 심기를 되게 거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명시적으로 판사님이 판단하신 그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거는 조변님이 네, 제가 한 사건 맡은 중에. 사건이에요? 그럼요. 그랬는데 이게 부정행위 기간은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술집 여자였고 근데 한 번 밖에서 만난 거예요. 밖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성관계를 했는지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 키스한 건 있는데 성관계는 또 판사님이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럼 증거도 많지도 않네. 네, 증거 많지 않아. 기간도 짧고. 기간도 짧고. 근데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네. 그래서 거기 판결문에 뭐 원고 그 소재기 한 거를 너네 이거 소송 사기 한 거다. 나를 지금 엮어가지고 부부가 짜고 부부 사기다. 부부 사기다. 그래요, 이 말을 명시적으로 한 거예요. 미친 거지. 지가 잘못한 거로 생각하는 무슨 부부 사기다냐.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 원고가 다른 여자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 있는지 조회해보자라고 해서 조회도 했어요. 근데 안 당연히 안 나오죠. 그렇죠. 이 여자에 대한 부정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렇지. 근데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술집 여자예요, 그 여자가? 술집 여자예요. 술집 여자. 지가 꽃뱀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자기가 꽃뱀이인데 판사를 볼 때는 네. 지가 꽃뱀이면서. 그러면서 뭐 원고 아내가 원래 의부증이 있는 여자다 막 이러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남편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부부 실상을 파헤쳐 보겠다 막 이러니까 그거를 다 판결문 상세히 써주면서 2,500만 원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판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피고들이 일단 부인하거든요. 요즘에 또 그렇죠. 특히나 변호사들 도대체 조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덮어놓고 부인하는데 그런 태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판사면은 저는 뭐 증거도 보고 뭐 기간도 보겠지만 뭐 성관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저는 피고의 태도라고 봐요. 맞아요. 저는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팀장 뭐 이런 약간 간부급을 많이 했는데 저기 그 부하 직원들이 이제 일을 잘못한 거는 괜찮아. 근데 잘못한 거를 가지고 일단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큰 대형 사고를 쳐도 전 제가 수습을 해. 제가 사장님한테 달려가지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자그마한 실수를 했는데도 자꾸 그거 가지고 변명하고 뻔뻔하게 나오고 나 그거 진짜 싫어. 이 모든 게 짜증나지. 태도의 문제잖아요. 태도의 사실. 문제야. 저는 제 철학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바람도 마찬가지. 그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 인간이 살다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들켰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도 아내분한테도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그때 처음에 증거 딱 잡아가지고 남편한테 오픈했을 때 남편의 첫 반응을 꼭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평가가 전 딱 나오거든. 첫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들은 자꾸 내가 첫 반응을 자꾸 물어보니까 그게 좀 특이했던 모양이야. 어떻게 간디님은 첫 반응을 좀 중점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대처하기가 쉽냐 어렵냐 거기서는 회생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자라면 자기 끼를 인정하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왜 내 아내를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냐? 그건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 내가 유혹에 넘어간 것 뿐이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특이했던 게 화해 공고 결정으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고 그냥 원만하게 합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정의 기간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저희는 그냥 수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또 이의 신청하면서 또 이것도 아내분이 이건 이제 아내가 바람핀 거여서 아내분이 나 이렇게 바람폈다라고 다 사실 확인까지 해줬는데 또 상대방 변호사가 이거 그 아내가 진짜 썼는지 모르겠다는 상간남 거예요. 쪽에서? 상간남 쪽에서 아내가 진짜 쓴 거 맞아? 라고 막 해가지고 또 괜히 막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화해 공고 결정
이의하면 판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1,000만 원 할인권고 결정했으면 뭐 1,000만 원 그대로 판결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판사님이 갑자기 판결문 내렸는데 3,000만 원이 나온 거. 그러니까. 그 너무 좀 이게 그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는 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말로 이건 좀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봐. 맞아. 왜 그렇게 살아? 네.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인간이면 나는 인정하거든? 미안하지 않나? 네. 난 바짝 엎드려 그 순간에는 잘못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 일단. 내가 두 대 맞으면 아프잖아. 네. 아니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 변명한다고 그게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요. 아, 나 왜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짜증나 안 돼, 죽겠네, 정말. 진짜. 예. 예, 근데 덮어놓고 하여튼 이렇게 덮어놓고 부인하는 이 태도에 피고들 나쁜 태도에 좀 놈들이지. 경종을 울리는 판결들이고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렇지. 소송 중에 좀 치유가 되고 그렇지. 가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예. 자 일단 네. 그 이제 판결 내용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네, 때문에 네. 약간 뭐 시간을 좀 했더라도 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하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약간 이게 바람 남편의 그 성욕의 세 가지 진실. 성욕. 아니 내가 그 성적인 걸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데 네.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예전에도 뭐 몇 가지 언급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종합 정리도 할 겸 이 바람핀 남편이 갖고 있는 성욕을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남자도 아니고 또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또 모르기도 하고 네. 또 남편한테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더라고. 이렇게 막 속는 거야. 네, 네. 전 그걸 밝히고 싶은 거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선택적 성욕이다. 선택적이다. 성욕이 없지가 않습니다. 바람핀 인간이 성욕이 없는데 갑자기 성욕이 발동해가지고 새로운 네. 여자한테 성욕이 발동해서 그렇게 바람난 게 아니야. 네. 원래 성욕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내한테만 별로 안 땡긴 거지. 아. 그건 심리적인 게 커요. 네. 기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네. 기능적인 부분이 크다면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못하지. 근데 왜 다른 여자들하고 그렇게 잔뜩해? 그리고 왜 그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해? 성욕이 생겼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아내한테만 내가 갱년기라서 내가 이제 안 되나 봐. 괜히 식은땀 흘리고 막 이래. 밤에 이렇게 아내가 먼저 건드리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돌아눕고 이렇게 침대고 에이 떨어질랑 말랑 뭐 등 돌리고 그러니까 거기 딱 부여잡고 막 자고 네. 그런 인간들이 꼭 핸드폰은 꼭 손에 쥐고 자. 아니면 그렇죠. 저기 바지 뒤에다가 해서 베개에다가 이렇게 베개에다 넣고 자고. 네. 그 전자파 때문에 안 좋을 텐데 베개에다 그 머리 얘가 빠가 되는 거야. 일본 말로 빠가야로 이렇게 돼. 그 전자파 때문에 안 좋지. 머리에다가 그거 왜 베개에다 그렇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꼭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네. 아내 볼 때도 그래 우리 같이 늙어가는구나 좀 짠한 거거든. 어. 보양 먹이고 열심히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먹고 바깥에서 다 한 거지. 아내한테만 안 하는 거다. 절대 그거 착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바깥에 그거를 또 제거하면은 또 아내한테 올 수도 있다. 꼭 무조건 아닌 건 아니야. 물론 뭐 워낙 오랫동안 뭐 부부관계가 없는 약간 섹스리스 부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바람핀 남편은 일단 선택적 성욕을 갖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욕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게 표현하기 좀 그래서 일단 마중물 성욕이라고 내가 표현한 건데 여기 이제 바람 학력고사에서 이게 사지선다 형제 다음 중 바람 남편 성욕의 네. 세 가지 진실이 아닌 것은 네. 1번 선택적 성욕, 2번 마중물 성욕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5글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예, 이걸 출제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서를 이렇게 집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 용어를 다 만드는 거지. 왜 마중물이냐면 일반적인 뭐 양동이나 또는 뭐 우리가 물조리개 뭐 이런 데는 그냥 물을 채우면은 딱 차는 것까지잖아요. 뭐가 더 뭐 넘치거나 그러지 않잖아. 네. 근데 펌프는 옛날에 펌프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펌프가 있었거든. 펌프질을 막 하는데 이게 물이 마르면 마중물이라고 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은 밑에 있는 지하수를 다시 끌어올려서 콸콸콸 이게 나오게 만들거든. 그 마중물이 무슨 얘기냐면 바람을 피는 특히 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여자들과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성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이제 좀 질리거나 네. 쇠퇴하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떨어져. 다른 일반 취미는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뭐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으면 이제 몸도 별로 안 좋고 성욕은 네. 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더 많이 하려고 들고. 네. 그러니까 여자를 밝히는 인간은 여자를 1명, 2명 막 사귀면서 계속 바람을 펴왔잖아요. 네. 네. 끊임없이 그 와중에서도 힐끗거린다고 보면 돼요. 네. 힐끗이란 표현 좋네. 네. 힐끔 이렇게 힐끗힐끗거리면서. 네. 그래서 이게 마중물 성욕 그러니까 이게 하나 부면은 더 콸콸 나오듯이 표현을 하자면 굳이 뭐 약간 표현이 그런데 좀 여자 맛을 보면 볼수록 더 그 맛을 추구한다.
그래서 더 그쪽으로 더 경향화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네. 중독에 빠지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뭐 마약 중독인 경우에도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점점 그 쾌락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더 많이 많아지잖아요. 많이 해야 돼. 처음에는 뭐 1만큼만 그렇지, 하면 그렇지. 됐다면 이제는 2만큼 해야지. 왜냐면 그 필요해지고. 정도로는 별로 이제 네. 쾌감을 못 그죠, 느끼는 쾌감을 거든. 못 느끼게 되죠. 성욕이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성욕도 그래서 중독적이. 아내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정도 했는데 또 네. 그러냐. 네, 뭐 네. 나이 먹는다고. 절대 나이 먹으면 될수록 그 연륜이 높아지면 보지 성욕은 더 강해진다. 내 남편 평소에 알던 인식으로는 이 정도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중독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알던 사람이랑 내가 알던 그렇죠, 그렇죠. 성욕에서 더 벗어나 있는 거죠. 더 벗어나 있는 네. 거지. 그래서 한 여자로 만족하는데 그래서 뭐 2명, 3명씩 끊임없이 바람피고 또 한 여자가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여자들 예비해놓고 네. 또 금방 또 여자 만들고 그쵸. 이게 여자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 증거 잡다가 보면 나는 이 여자를 A 여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증거 막 하다 보면 B 여자, C 여자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원래 타겟으로 한 여자를 그렇죠, 딴 그렇죠. 여자가 잡힌다던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만족되지도 않고 그 몇 회로 만족되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무한대다. 네네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이제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남자들이 일생 동안 뭐 하는 게 술 한계가 있다. 먹는 술의 양은 딱 정해져 있다. 젊었을 네. 때 많이 먹으면 늙어서 못 먹고 네네. 젊었을 때 술을 좀 안 먹어서 뒤늦게 배면 나이 먹어서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조금씩 먹는 사람들 반주로 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죽게 쭉 간다. 술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이 성욕은 안 그래요. 무한대로. 이 특히 바람 끼가 있는 사람의 네. 성욕.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은 그냥 와이프한테도 만족하고 그냥 뭐 그다지 이렇게 추구하지 않지만 그렇죠. 바람둥이의 성욕은 끊임없이 추구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성욕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정서를 꼭 추구한다. 그렇죠. 성욕만 가지고 안 돼 또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정서적 성욕을 추구한다. 이게 세 번째지. 그래서 바람 남편의 성욕은 정서가 동반된 성욕이다. 정서적 성욕. 예, 그냥 성욕으로 네. 만족이 안 돼. 그냥 성욕만 하는 사람, 그냥 성욕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그냥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둥이는 반드시 정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연애하듯이 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성욕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 성욕. 그래서 첫 번째 1번 선택적 성욕. 아내한테만 안 되는 거야. 딴 데는 약 먹어가면서 다 해. 네. 두 번째는 마중물 성욕. 네. 성욕엔 끝이 없다. 하면 할수록 더 성욕을 더 강하게 느낀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정서적 성욕. 예. 되게 말이 좋다. 네. 셋 다 말이 좋네요. 좋죠. 네. 짓느라고 한참 이런 거 짓는 거 좋아해요. 이런 단어 만들어내는 이게 거 그때 제가 이 단어의 이게 무슨 귀재입니다. 말인지 딱 알겠고 그럼. 성욕을 그냥 동물적인 성욕으로 그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럼 살펴보면 제가 이런 거 강의하면 잘할 거야 진짜. 무슨 지금 학원 강의하면 진짜 강남 1타 강사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몇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뭐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발기부전 조루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 사람은 안 할 거라고 착각한다. 약 먹으면 다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70대, 80대도 약 먹으면 다 돼. 그래서 그 또한 방심하지 마시라. 네. 예, 그래서 늘 이 바람둥이들은 그 기능을 연마하는 속성이 있다. 네. 기능을 연마하는 걸 여러 가지야. 그 정기적으로 그런 몸에 좋은 거를 끊임없이 복용하면서 그 바람 필 때마다 그러니까 상간녀랑 성관계 할 때마다 반드시 뭐 비아그라 같은 그런 발기부전제를 늘 먹지. 네. 이제 먹고 왔을 때 눈 주위가 뻘개지면 먹고 네. 온 거야. 먹고 하고 온 거야. 그거 딱 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뭐 기구를 갑자기 거기 안에다가 뭐 하여튼 넣어놓고 막 이걸 뭐 이게 보형물을 막 넣어가지고 막 크게 만들. 그 바람나서 하는 행태거든. 뭐 속옷 바뀌는 거랑 그거랑 멋 부리는 거랑 속옷 바뀌는 거랑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그거 다 바람나서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참고로 네. 바람 남편 성욕의 그 진실 중에 이제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